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93%, 코스닥 지수 플러스 0.21%로 상승이 되었는데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뜨거운 핫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요즘 이제 시장이 좀 무거운 종목들은 말 그대로 정말 무거워지고 있고요. 네네. 가벼운 종목들은 너무 가벼워서 막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언급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네네네.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네. 또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원래 더 아, 가야 되는 주식이긴 한데 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면은 이게 좀 쉬었다 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네네. 그래서 뭐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졌었거든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금융투자 쪽에서 쏟아낸단 말이에요. 아, 이 기관에서 쏟아내는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연기금도 근데 그렇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그 개인들 쪽에서만 1조 8천억 매수가 들어갔고, 아, 돈 많아요. 역시 돈 네, 많아요. 계속. 네. 지갑이 그다음에 들썩합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8천억 정도 매도를 갖다 쏟았는데 네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나은 흐름을 보였죠.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이닉스가 더 나은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네네네. 오늘은 뭐 시총 상위권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네. 그 오늘의 이제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융투자라고 볼 수 있는 아, 게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로만 끝났을 거란 이야기죠. 네네네네. 근데 금융투자가 같이 가세하게 되면서 음,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수수수 쏟아졌네요. 지금 네네. 오늘 지금, 네. 시총 상위권 10위 안에서 빨간불 들어온 게 LG전자, 이노베이션, 삼성 SDI 정도면 나머지 다 파란색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네. 이런 종목들이 다 떨어진 거. 특히 이제 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네네.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고, 네네. 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들 그 애플카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많이 들어갔을 네. 텐데 또 그것도 네.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음. 일단은 대형주가 내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시장을 네, 들어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네네. 코스피가 뭐 아무리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음. 시총 상위권 1등부터 10등까지가 내려버리면 음. 이 코스피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현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좀 가볍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네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음.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들이 좀 개인들이 달라붙고 네네. 이게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음. 주식을 처음 하는 주린이들. 네네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은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거 적은 굉장히 소중하죠. 금액이지만. 완전 네.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그런 개별주, 또 소위 말하는 음. 잡주에 투자할 수 없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참고하고 뭐 음. 뉴스도 보고 그런데 다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고 현대차도 뭐 좀 많이 기아차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지하철 현대차 네.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좀 우량한 기업이고 누가 다 알만한 기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격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서 물리게 되는 상황이 아,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음. 대형주들이 다 물린 거예요. 그럼 1월 달, 1월 네. 11일, 진짜 절묘하게 1월 11일 날 고점을 다치고 나서 그 박스권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네, 네.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그죠. 똑같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네요. 그 시기에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서 네네. 서점에도 나가서 책도 좀 사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니까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일단 질러놓고 이거는, 보자. 네, 이거는 어차피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네. 다시 해소가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가게 돼서 음. 주가를 어느 정도 무겁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네네네. 이걸 버티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주도 막 올라갔거든요. 아, 개별적 뭐,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특히 네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쿠팡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왜냐면 쿠팡이 이제 좀 잘 나간다는 거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음. 근데
뭐 계속 만년 적자 기업이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뭐 정말 이게 뭐 상장하겠어? 상장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꺼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근데 될지 안 될지, 뭐 네. 손정희도 손을 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투자 더 이상 안 그런데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갑자기 나스닥 상장이라는 게 네. 이 어마어마한 이슈 아닙니까? 와, 우리나라에 그러면 바로 상장되는 기업이 네. 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아, 이거를 지금 보게 되시면은요, 네네.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시가총액이 55조라는 이야기인데 와우, 네네. 이게 55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은 그 네이버 시가총액이 64조, 네. 삼성 SDI가 55조거든요. 지금 장난 아닌데요? 근데 이 시가총액 정도면? 5등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쿠팡이 55조 원의 가치로 상장을 한다. 물론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제 배송, 박스, 분류, 네네네. 뭐 물류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동방 같은 경우라든지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게 네. 너무 그건 이제 급등해가지고. 너무 네. 위험하다고 정리가 네네. 됐죠. 네네. 그다음에 뭐 대형 포장 오늘 상한가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 상한가죠. 얘도 물류잖아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라인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다 치고 나는데 음. 물량이 거기서 다 말랐어요. 상한가를 네네네. 치고 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어떤 물류 그런 거 해가지고 인터지스가 오늘 상한가 합니다. 이거 줄줄이 이제 비엔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제 같은 음. 때 물량이 좀 나와서 불안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또 말아서 그냥 네. 상한가로 마감시켜버리고 오늘 또 네네. 가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기 전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기대감으로 네. 간다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저쪽에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 정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진짜 뭐, 시총 상위주 1, 2, 3, 네. 4등 이제 쫙 몰아놓고 이쪽에서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견디기 힘들어요. 멍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견디기 힘들고,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형주가 못 가니까 거기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음, 그러면은 내가 가진 주식은 계속 내려가요. 네네. 근데 저쪽에서 생각지 못했던 주식이 막 올라가요. 네네. 그럼, 에이, 이거 우량주가 수익 내는 거 아니네. 음. 그러면서 그거 팔고 그쪽 넘어가겠죠. 또 이제 이사를 가는 거네요. 이 산이 그렇게 해서 아닌가요? 이제 예. 또 상투가 형성이 되고, 음, 그럼 또 가보면 이 산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그 산이죠. 하하. 그렇게 자금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자금의 동향들은 이제 수급을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긴 한데 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음, 대형주 조정은 일단은 폭락은 아니더라도 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재미없는 구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근데 횡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네네. 여기서도 네. 대형주 팔면 안 돼요. 아, 왜냐면 폭락에 대한 어떤 조정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횡보 조정, 가격 음, 조정이 뭐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다시 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타이밍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음, 그걸 기다릴 수 있긴 한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못 버텨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네, 부자빠님 처음 이제 만나시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 네, 올인해서 비중이 뭐 30%, 40%뭐 그렇죠. 이렇게 담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가 예.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예. 팔 자리가 아니라서 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갖고 가기에는 너무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저쪽에서 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뭐 지금 수익 나는 종목 쪽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는데 음, 저 뭐 원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 팔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음, 이런 상황에 놓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음, 포트폴리오는 약간 골고루 좀 담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네. 너무 한쪽에 쏠린다거나, 네. 뭐 빚내서 투자하신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은 절대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양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많이 올라간 주식을 너무 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망고에 질린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네. 이미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그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쪽에 가가지고 네. 그래도 매수를 하고 그러셔야 되지 음, 않겠습니까? 음. 네. 뭐 혹시라도 뭐 높아지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쿠팡 네. 관련주라고 해서 뭐 동방을 말씀드렸는데 내일 정지가 풀리면은 바로 살 거야 이렇게 뛰어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게 급등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거기
정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뭐 쿠팡 관련주나 테마주라 벌써 나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또다시 고점에 물리는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음.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아, 그래서 맞아요. 네.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만 그 추세가 이제 변화할 때까지 들고 네네네. 있다가 수익을 내시는 또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네네. 내일 뭐 사가지고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런 거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습관 자체를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죠, 잘못 그렇죠. 들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의 고점 상상 물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삼성전자 저 밑에서부터 뭐 4만 원, 3만 원, 4만 원 사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뒤늦게 네.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또 고점에 물리고 또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저쪽 가서 또 고점에 물리시면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 실수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조심하시고. 주식이 싫어지죠. 아, 맞아요. 그러면 다시는 하기 싫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전생에 뭔 죄를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무도 모르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 거나 너무 이게 왜 나한테까지 들어왔을까?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이 왜 그런 생각을 나한테까지 해보세요. 왔을까? 네. 예, 예. 나는 전생에 죄를 지은 몸인데 왜 나한테까지 이런 기회가 왔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면은 매수 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는데 좋은 그렇죠. 종목들을 싸게 사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진 고가 종목들을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뭐 시장 상황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주 쉬어가고 중소형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장세들이 연출이 되는데 너무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자체는 여전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천천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